지금 시장이 실거래 지수가 낮아졌던 거에서 반등, 일시적 반등은 가능하나 제가 볼 때 추세적인 상승은 힘든 상황이다. 일단 특례보금자리론하고 규제 완화 덕분에 일단 일시적 반등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근데 중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 또 40조를 풀면 또 가능하겠죠.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셨죠?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지수가 올랐다.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 타지고 이제 상승으로 돌아선 거 아니야? 뭐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들도 있고요. 조심스럽지는 않은 의견인데 그냥 대놓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4주 전 그 특례보금자리론 나오면서부터 당연히 가수요가 생기잖아요. 돈을 대출을 해주니까 당연히 대출이 많아지면 주택가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대출 액수가 40조잖아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가구분으로 따지면 4억씩 대출 받으면 10만 가구분이고요. 2억씩 대출 받으면 20만 가구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 냉정하게 하셔야 되는데 물론 기사도 맞습니다. 예전에 바닥이 뭐 마이너스 뭐 0.5%였다. 그런데 0.2로 되고 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가 서울의 네. 송파구가 0.03% 올랐다고 떴어요. 근데 그건 사실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조작이 가능한 수치인데 10억이면 30만 원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송파구에 0.03 계산 제가 해봤어요. 얼마 안 되네요. 좀 올랐다 해서 많이 올라졌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난칠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송파구 거를 제가 다 봤어요. 합산을 네. 해보니까 결론은 더 내려간 게 맞아요. 근데 0.03 오른 걸 떴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부동산원에 표본을 좀 달라. 어떻게 이게 도대체 산출되길래 흐름은 맞는데 가끔가다 묘한 게 나온다. 근데 표본을 안 줘요. 지금까지. 왜요? 그 물어보세요,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이 얘기 한 지 벌써 6개월째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려고 그래요. 자꾸 이런 부분에서 기사화가 되잖아요. 또 특이한 거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말이 조금 딴 데로 갔는데 바닥이고 반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늘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미분양이 감소해야 이게 딱 맞아요. 근데 지금은 딱 거래량 맞는 거예요. 거래량만. 네, 두 개가 아직 안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상승이라고 단언하기는 성급한 거죠. 네.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죠. 세 개 중에 두 개가 아닌데 하나 갖고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거래량의 50% 정도, 60% 정도가 다 하락 거래예요. 그 상승 거래 중에는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도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상승기에는 집값을 조금 더 받게 해서 수수료 받고 더 하려고 이 호가 자정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죠? 시세가 한 10억 선인데 네. 그러니까 대표님하고 저 각각 뭐 다른 적이에요. 그럼 가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14억에 그냥 툭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오면 14억 팔렸다 좀 있으면 더 오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좀 현혹시켜서 11억에 팔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영끌 때 많았었고 지금도 있다고 보여요. 제가 보니까 요즘 금액을 보면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으면 쫙 정리해서 기사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요소들 다 감안해도 60%가 지금 하락거래예요. 지금 서울이. 거래량이 많이 늘었지만. 네네. 그러니까 많이 늘은 것도 아니에요. 왜 많이?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여러분 그 2021년 볼까요? 그림 좀 보여줄 수 있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이게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여기 기간 치면 나와요. 이렇게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 작년 7월까지죠. 숫자가 어때요? 4천, 4천, 2천, 2천. 이때부터 우리가 조금 벌써 기미가 좀 이상하죠. 1000대, 그죠? 그리고서 이제 2022년으로 가볼까요? 7월부터 여기를 2023년 3월로 해볼게요. 그럼 600대로 확 내려왔어요, 갑자기. 그나마 안 좋을 때가 2000대로 내려왔고 600대로 내려오고 700대로 내려왔다 2267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전이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내려간 게 더 적으니까 이렇게 800개, 500개, 600개 역대 이게 최저치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기저효과로 이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2020년을 한번 같이 볼까요? 20년 저기를 봐야겠구나. 20년부터 볼게요. 20년 보면 3천, 5천, 15,000 뭐 이렇잖아요. 영끌할 때. 네네. 그리고도 보면 어때요? 숫자가 다 4천, 7천, 6천 이렇잖아요. 그러면 4천, 5천, 6천은 돼야 이게 좀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지. 2천 갖고는 아직 그래봐야 아니잖아요. 절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과잉 해석하시면 안 되고 다만 추세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금 18조 정도 소진됐거든요. 그러면 18조, 20조 정도 남았죠. 한 50 몇 프로 남았는데 그럼 반 정도 소진된 거잖아요. 그럼 반이라면 1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특례보금자리가 2월하고 3월 중순이니까 3월 하반기하고 4월, 5월 초 중순 되면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다 소진되겠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수요자가 없다. 대출을 받는 게 한정돼 있는데 바젤 3 때문에 네. 그럼 당연히 또 좀 꺾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해봤자 제가 볼 때는 한두 달밖에 더 못 간다. 그러니까 상승의 폭도 제한적일 거고 늘어났다는 거래량도 예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직 빠르다, 성급하다. 그래서 거래량이 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하락 거래에 대해서 지금 왜 근데 또 매물이 또 증가하거든요. 신기한 것은 거래량이 늘면서 매물도 증가. 매물이 줄여야지 2008년, 2009년 때 반등할 때처럼 쫙 가는데 그 매물이 좀 상방으로 그러니까 좀 상향으로 내놓는 거 아닌가요? 상향으로 내놓는데 그건 안 팔리고 수요자들이 똑똑해지셔가지고 여러 개 물건인데 급한 분은 더 싸게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물건만 사는 거예요 지금. 가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에 들어오니까 투자 개념으로 접근한 분들이 지금 요새 계세요. 어떤 개념이냐면 5억을 대출받아서 네. 2년 버틴다. 5억이면 이자가 4%니까요. 2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이자만. 그러면 2천만 원에 2년이면 4천이잖아요. 집값 요즘 좀 꽤 내려온 지역들이 있잖아요. 송파구도 뭐 30% 내렸었으니까. 근데 거기가 27억 가다가 뭐 20억대로 왔으니까 10%면 2억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4천 투자했다가 2억 오르면 1억 6천을 벌잖아요. 이런 얍삽한 투자 마인드를 가진 세력들도 가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가세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들썩이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그 형태를 경매가 그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경매 계속 나와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모두가 여기를 가리킬 때 그나마 쳐다볼 수 있지만 몇 사람이 여기를 가리키고 몇 사람이 여기 다 있는데 여기가 맞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보셔라. 그래서 지금 시장이 실거래 지수가 낮아졌던 거에서 반등,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성적이 90점, 100점 맞던 애가 20점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40점 됐어요. 네. 얘가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80점 가야죠. 그렇죠. 아직 멀다 이거죠.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신문 기사들의 이제 여러 그 논조를 보면은 네. 헤드라인 카피들이 주제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호가를 올렸는데 집 보러 오네 이거야. 그래서 집만 보죠. 마포, 강동, 강남 상승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다. 하락 거래는 왜 기사를 안 쓰죠? 아주 나쁜 기획이죠. 상승 거래가 늘어난다. 근데 실제 상황은 하락 거래가 지금 더 많다. 이렇게 써줘야 수요자들 정확히 판단하죠.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0.81%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장난하는 거죠. 여전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0.8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게 1.2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잖아요, 점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챔피언스 리그 축구 하는데 그냥 챔피언스 리그 예선 경기 중에서 뭐 6경기를 하는데 한 경기 이긴 거예요. 한 경기 이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7경기는 졌다도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럼 결론은 이건 뭐냐? 1.2가 올라간 게 저 내려간 바닥에서 올라간 거지 정상 수준 0에서 여기 탈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정상 여전히 마이너스 0.8이다 이렇게 써야죠. 하락이다. 네. 여전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수는 여전히 전체는 0.8을 또 하락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차이점이.
그럼 지수가 막 올라갔으면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하락한 거예요. 마이너스 0.8. 그게 팩트인데 그거를 마이너스 2에서 0.8 됐다고 실지수가 1.2 장난치는 거죠 사람들이. 올랐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 줄였다 그래야지. 폭을 하락폭을 줄인 거죠. 하락폭이 줄었다. 줄인 거죠. 예. 네. 표현이 정말 나쁘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05.2로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100을 웃돌았다. 여기 이제 질문지에는 없는데 막 물어보시죠. 죄송합니다. 그것도 다행히 제가 궁금해서. 또 알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맞아요. 주택 매매 심리 지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올라가고 있다고 자꾸 보는 거야. 정말 나쁜 기레기들이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 기사 쓴 사람은 기레기 욕 먹어도 돼요. 기레기 그래요? 따블이야 따블. 왜?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인신모독이 아니라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게 주택 지금 매매 심리지수라 그랬죠. 네. 부동산 심리지수가 있고요. 주택 중에 아파트 매매 심리지수 뭐 이래가지고 6가지 심리지수가 있어요.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 네, 그건 매매 시장만 소비 심리지수잖아요. 네. 걔만 그것도 뭐 상승도 아니에요. 보합이에요. 하락에서 그러니까 하락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합으로 들어온 거예요. 걔는 수치가 0에서 115인가 105까지가 보합이에요. 네. 보합권에 들어왔다 이거 하락하다가 6개의 심리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머지 5개의 심리지수는요 다 하락입니다. 그러면 기자라면 나머지 5개 심리지수는 다 하락인데 뭐 전세 심리지수부터 다 하락이에요. 토지시장 심리지수 하락, 뭐 전체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도 하락. 이거는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예요. 아주 안 좋은 기사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표 가져와야겠구나. 제가 K-리맵이라고 해가지고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뜨자마자 봤어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야, 이건 정말 장난 잘 친다. 제가 좀 말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기자분들이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기사를 쓰길래 물론 뭐 언론사가 사주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다라면 국민들한테 진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기자의 본분이잖아요. 본분이 어디 간 거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은 그 지수는 지금 저 특례보금자료로 당연히 그 심리지수가 올라간 건 맞잖아요. 네. 올라갔음에도 보합 수준이에요. 상승 마인드가 아니라. 그것만 딱 기사를 내고 나머지 5개 하락 마인드는 안 썼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딱 네. 보니까 좀 저도 이거는 좀 애매한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 네. 어떤 멘트가 들어가 있냐면 들어가 있어요? 네. 실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호가를 올렸는데도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짜 소설을 이분은 저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겠어요 메일을 소설을 작가를 하시라고. 근데 작가를 그래서 하셔야겠네. 전반적인 기사 내용 논조가 한 4분의 3은 한 5분의 4 정도는 이렇게 하고 마지막 부분에 요거 한 줄은 넣었어요. 하지만 이 같은 시장 흐름에도 집값이 상승기로 접어들었다기보단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확대 해석을 아니 그렇게 전개했다. 써놓고 그렇게 하면 뭐 말장난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야. 그렇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한 줄 써놓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팩트체크 당하면 박살나니까. 그렇게 써놨네요. 그러면 기자님 5개 나머지 심리지수 같이 기사를 한번 다시 쓰세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우리 기자님 기사를 이게 조금 편향됐다가 제대로 썼구나 하고 두 번째 기사를 아마 박수를 칠 겁니다. 오늘 헤드 기사에도 유력 네. 일간지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1월 0.81 플러스 노도강 최고 전국 1순위 청약률도 꽁충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노도강 기억을 더듬으실 게 우리 영끌에서 당하신 분들 막 안 됐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짓이라 서 미안하지만 짓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죠, 사실은. 특히 기자분이잖아요. 무슨 블로거나 유튜버나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죠? 자기 좋은 기사를 쓰는, 좋은 표현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기자라고 하면 그래도 신망받는 직업으로 일단 보고 있잖아요. 요즘 뭐 기레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되죠. 근데, 참.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뭐 이러면 또 명예훼손죄로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말은 취소한다고 치고 중요한 건 뭐냐. 기자분들이 팩트에 기반해서 기사를 써주시면 1, 2년만 지나면 기자분들 기사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좀 그러길 좀 정말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승하고 있다,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분위기 이것은 팩트는 아니다.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멈춘 건 맞죠. 하락이 멈춘 것도 아니죠. 지금도 하락이니까 하락이 둔화된 건 맞죠. 속도를 둔화시키고 연착륙으로 좀 변곡점을 틀어주는데 특례보금자리로 하고 1.3 대책이 효과를 보인 건 맞잖아요. 네. 근데 그 역량이 계속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반등하기에는 일부 그러니까 상승거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아주 묘한데요. 보세요. 이렇게 시장이 있는데 여기 가격이 하나 있어요. 이게 고점이에요. 이게 내려왔어요. 여기까지요. 얘가 요번에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것 때문에 요만큼 올라갔어요. 얘는 상승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락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여기 하락한 거 말고 요것도 조금 내려가는 것도 거래되는데 여기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 또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더 많아지니까 하락 거래가 더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 반등은 가능하나 제가 볼 때 추세적인 상승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거래량 증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하락세의 어떤 뭐 약화 이런 것들을 어떤 지금 상승의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 사이드의 지표들도 있나요? 계속 하락 중이라는. 아니 지금 매물이 증가잖아요. 아 이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상승할 때 기억나세요? 매물 시 감초, 뭐 시 말라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자꾸 까먹는데 불과 1년 반 전에 매물 시 말라가 도배됐었잖아요. 지금 매물이 시가 그냥 다 풍성하게 열려가지고 과일이 넘칠 정도인데, 그죠? 네. 그 안 맞잖아요. 팩트와 상황이 시장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왜 증가하죠? 상승인데 왜 싸게 팔아요? 왜 싸게 파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혼돈을 주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세력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걸 선호하는 분들이죠. 누구겠어요? 갭투기 했거나 건설사랑 연관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갭투기 하신 분들은 지금 이를 악물고 이거 지분값을 올려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올라가는 것은 소득도 받쳐주고 경제도 안정되고 그런 정상적인 논리에서 올라가는 건 아무도 거부 못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고 코로나 저금리 때 대출 끼고 막 조작까지 합쳐지고 뭐 공인중개사 자전거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투기 세력들이 가세해가지고 올린 집값이잖아요. 이 값을 정상 가격이라고 보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크게 길게 보면 아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제 어디까지 조정이 되냐 이거고 언제까지. 근데 지금 조정이 되는 중에 정부에서 대책을 던져줬고 이 대책의 실효성이 어디까지 있는가. 대책이 과연 실수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죠. 투자 투기자들이 달라들게끔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게 그들만의 리그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저 뭐죠? 뭐 이런 놀이 하잖아요. 그죠? 지우개 놀이. 지우개 따먹게다가 한 사람이 다 땄어요. 중간에 있는 애도 같이 노래가 있어야 지우개 따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할애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게임은. 거기서 그 사람 들고 있는 게 그러면 대출을 받았다.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대출 때문에 저쪽 집 싸게 팔고 일로 넘어오는 분부터 해가지고 이게 막 지금 움직이는 시장인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받쳐주는 세력이 한계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난리 나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엄청난 그 대책이 나왔었죠. 생각해보세요. 규제 앞 누르고 있을 때도 집값이 폭등을 하는데 이건 뭐 세금도 안 매긴데 안 살아도 되는데 이런 걸 다 풀어줬는데 그러면 야 정말 폭풍 전야가 돼야 되는데 이게 깔짝깔짝 되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미세한 움직임에 그치는 전체 그림에서 보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전체 그림에서 보니까 이게 반등의 기미이 있다. 아 누군가 또 영쿨 투가 되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딴 데서 공인중개사 꼭 5군데 이상 가셔라. 사고 싶더라도 그럼 그 중에서 더 좋은 거를 더 싸게 살 수 있다. 지금 5,001억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이 그런 걸 말씀드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왜? 매물 내놓는 분들이 속심이 뭐죠? 올라가는데 왜 놓죠? 그렇죠. 그렇게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아시지 않나요? 우리 815 시청자분들. 계속 그 실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싸게 내놓을 이유는 팔 일이 없는 없죠.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왜 팔죠? 그렇죠. 충분히 남았으면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내놓는 분들은 충분히 남았다고 판단하는 분도 계시지만 영끌에서 힘든 분도 내실 거고 두 개가 있잖아요. 팩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영끌에서 어려운 분들은 지금 대환 대출 받아서 특례보금자리로 메꾸면 되는데 근데도 왜 나올까요? 아 이거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을에 또 원베일러라고 또 예를 들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전세값 갭을 갖다가 돈을 메꿔줘야 되잖아요. 지금 개포자리 프레젠스가 3,375세대인데 아직도 다 안 찼어요. 그리고 옆에가 개포주공 6단지라고 있어요. 조합 설립된데 거기가 재작년 초, 작년 봄에만 해도요 전세 가격이 5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합 설립이 됐으니까 언제 이사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도 5억이었어요. 왜? 전세 가격이 폭등하던 시절이니까. 그게 지금 2억입니다. 2억. 불과 1년 만에. 이야, 엄청나네요. 네. 근데도 옆에 개포자리 프레젠스가 왜? 여기가 5억인데 헌집이잖아요. 여기 새 집 들어왔잖아요. 개포자리 프레젠스가 바로 옆이거든요. 3,375세대가 막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전세 가격이 6억인 거예요. 네. 그러면 5억하고 6억인데 1억 더 받아서 이 집에 살지 누가 여기 살겠어요? 다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쭉 빠지는 거죠. 그럼 이 개포 주공을 갖고 있던 분 중에 힘든 분들은 올인한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끌해가지고 다음 분들은 돈 3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못 가면 어떻게 돼요? 경매. 그렇죠. 결론은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들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반등을 얘기하면 안 되죠. 전세가가 내려가면 반등이 힘든데 전세 가격은 여전히 마이너스 2%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 갖고 지금 기사들이 자꾸 그쪽으로 좀 편향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우리 뭐 이런 8.15 모니터이나 유튜브들을 좀 상승하는 유튜브도 보시고 또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유튜브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지금 규제 완화 이게 네.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시한 제도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냐하면 주택건설협회 세미나에서 하반기 규제 완화가 이어진다면 본격적으로 주택 시장은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니까요. 아,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이 주택산업연구원,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은 지금의 이 정책을 계속 끌어달라는 메시지인 것인지 아니면 보다 더 이렇게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별로 뭐 제가 이렇게 주택산업연구원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집값 전망도 못 맞히는 단체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주택건설협회. 아 이번에 것도 주택건설협회예요. 예. 건설협회는 전망을 잘 안 내놓는데 세미나에서 주산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건설협회? 아 그냥 주택건설협회. 네네. 거기 이제 이번에 그 얘기한 게 그렇구나. 회장 되신 분. 그 주택건설협회는 아파트 건설업체의 어떤 대변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올라간다고 해야지. 큰 의미는 없다. 여기다 대고서 저같이 협회 회장님이 지금 시장 하락하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맥락에서 이해하셔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것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봐도 지금 대세 하락은 아직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일단 특례보금자리론하고 규제 완화 덕분에 일단 일시적 반등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근데 중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 또 40조를 풀면 또 가능하겠죠. 근데 이건 뭐 미친 짓이죠 제가 볼 때. IMF에서나 OECD에서 경고했잖아요. 대출 그만하라고 한국 난리 난다고. 그거를 뭐 무시하고 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터지겠죠. 반등하더라도 그게 떠받치는 거지. 뭘로요? 대출로. 대출로. 소득이 늘어나서 받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언젠간 또 큰일이 나겠죠. 네, 알겠습니다.